몇 년 동안은 계속 디지털 피아노, 신디사이저 이런 것만 연주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 스트리트 피아노라는 콘텐츠를 작년부터 하게 되면서 어쿠스틱 피아노를 칠 일이 많아졌고 어쿠스틱 피아노도 한 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계 피아노들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중고 야마하 피아노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피아노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수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입이 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카이역에 도착했고요. 이제 야마하 피아노 수입하시는 대표님 만나서 함께 이동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딸에게 소개 한번 좀. 안녕하세요. 피아노메이트 박종원입니다. 콜드심님께서 일본의 야마 피아노 시장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네. 피아노메이트에서 야마 피아노 선별하는데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신기한 피아노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면 오늘 갈 업체가 어떤 곳이죠, 저희가? 타케모토 피아노라고요. 네네. 일본에서는 가장 큰 중고 피아노. 오늘 또 기대가 되는데 저도 이렇게 가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보기 쉬워서 목소리가 네네네. 이런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케모토 빌딩.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해당 좀- 그 국가의 네. 바이어를 예우해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오늘 오신다고 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야.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나올 거야. konnichiwa. 안녕하세요. 피아노메이트. 네. 할로. 영어 되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희 네, 안내 안내 주세요. hello, hi. My name is Wong. 워. Wong. 일본인ですか? 일본인 나이ですか? Hong Kong. 홍콩. 홍콩 직원이. 역시 글로벌해서. 다케모토 월드와이드 익스포트. 뭐야 이거? 종이로 된 피아노가 있네. 카드보드로 만든. 신기합니다. 프라임 타임에 TV 광고가 나간다 합니다. 피아노 메이플. We have the commercial in Yeah. 7 a.m. in the TV. 7 a.m. TV, TV 아사히, TBS, Kansai NHK, TV. 간사이 TV. 오사카. Yes. 아리마스. 영어. 우수 바이어 축하드립니다. 왕, 유. Yes, we. 와우. 일본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시고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로 단련된 그렇네요. 리스닝입니다. 전 리스닝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리스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 좀 피아노 매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여러 층으로 돼 있는데 네, 야. 총 재고량은 한 4,000대 정도. 4,000대요? 와. 그거네. 피아노는 네. UX501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네네. 510만 단위면 한 90년대 초반 정도? 90년대 초반 아마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일반 모델하고 좀 다르죠? 이런 모델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모양 말씀이세요? 네. 보통 일자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보통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건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 형태를 독일의 그로트리안에서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마 피아노에서 기술을 빌려서 제조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시지만 아니지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UX 모델이 전부 다 업라이트 피아노 X 모델이라고 X. 표시를 한 업라이트 거거든요. X. 네네. 근데 그런 모델들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X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무튼 일자보다 더 좋단 말씀이신 거죠? 이게 훨씬 더 고급 모델이에요. 근데 고급 모델이시죠. 야마 피아노에서는 UX 시리즈 모델을 97년도까지만 생산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단종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UX 시리즈를 지금은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희소성 가치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는 피아노네요. 높습니다. 오, 네. 좋은 거군요. 이렇게 네, 뒤에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대표님 이게 뒤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소리가 실제로 뭐 더 좋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울림이라든가. 조금 그 소리적인 면에서는 예. 커지지 않고 예. 약간 모아지는 그런 느낌이 저렇게 있고요. 돼 있으면요? 네, 그리고 오. 이 구조상 편들의 장력을 다 모아보면 그 장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좀 더 견고한 구조로 생산을 한 거죠. 그리고 X죠. 이 보통 X 모델에는 이렇게 판넬식 공연대 네네. 이런 형태가 많아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예. 업라이트 피아노지만 그랜드 피아노에 소스테노토 페달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페달이 일반적인 모델은 머플러 페달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핸들로 이렇게 머플러 페달에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포 페달이에요. 와, 이것도 페달인 거네요? 네, 손으로 핸들로 그렇죠. 하는? 네네. 야. 그리고 해머는 보시면 네. 뒤쪽에 이렇게 회색띠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보카시 해머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목조주택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나방 애벌레가 네네. 이 피아노 안에서 서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양모로 된 조직을 파먹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얼룩이 생긴 겁니다. 사용감도 굉장히 적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요? 마모도 네, 좀. 네,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근데 이런 게 마모가 됐든 안 된지는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현 자국을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자국 이런 거요? 아. 한국에서는 네. 이거를 파일링을 하게 되면 마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파일링 네네. 아시죠? 몰라요. 해머를 다시 성형을 하고 다듬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 예. 보이싱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해머의 마모가 굉장히 심할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마모가 있어도 네. 보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파일링을 한 피아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해머가 네. 원래 한 세트였는데 네. 이걸 다 이렇게 재단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재단을 하면서 옆쪽에서 잘 보시면 펠트가 약간 U자예요. 잘 보시면 아니야 이 해머가 보이시나요? 진짜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모양이 일자가 아니고 U라는 말씀이시죠? 약간 U자잖아요. 네네네네. 재단을 하면서 이렇게 밀려나면서 약간 그렇게 양쪽에 밀려 올라간 야, 이거 어렵네요. 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뭔지. 파일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보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작업이다. 아, 그러면 이렇게. U자가 돼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거는 한 번도 파일링을 하지 않은 피아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중고 시장에서는 안 한 피아노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작업을 안 한 피아노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굳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해했습니다. 관리도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잘된 잘된 그런 피아노라고. 네, 절 상태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괜찮죠. 오히려 된 것 같은 느낌이. 상태가 일본 좋네. 사람들이 워낙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해요. 이게 원래 아그라프가 그랜드 피아노에서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성이에요. 아그라프. 불어로 골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현의 진동을 극대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현의 있어요. 진동. 그래서 고급 모델에는 이렇게 아그라프가 적용이 되는데 요게 아그라프인가요? 네, 이게 아그라프입니다. 이게 그러면 없는 모델이 많겠네요. 요거. 일반 모델은 아그라프가 없죠. 없어요? 네. 오, 요게 아그라프라고 네. 합니다. 이게 있으면 고급 모델. 네, 보통 고급 모델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은 제일 고음부까지 모든 이 아그라프가 적용이 된 모델도 있긴 해요. 아, 여기 없네요. 예, 여기는 이제 그렇네요. 베어링에 그대로 올라가 있죠. 흠집 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아, 미리 이런 거. 표시를 하는데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군요. 네, 미리 체크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지워지는 거죠? 이건 지워지는데 이렇게 깨지고 이런 부분도 음. 한국에 가서 다 보수를 다시 합니다. 아, 대표님이 다 이런 것도 다 뭐 아, 예. 이렇게 뭐 깎거나 이렇게 뭐 닦고 이렇게 하세요? 도장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아. 있고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대표님 보시기에도 뭐 가격만 괜찮으면 좀 매입하고 싶은 예, 괜찮은 아주 괜찮은 피아노죠. 아주 괜찮은 한국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이 다음 모델 딱 하나밖에 없어요. UX50 시리즈에서 예. 그러니까 UX5 시리즈예요. 여기가. 이건 UX50A잖아요. 이거 다음에 UX500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 모델까지 생산이 되고 단종이 됩니다. 수고하네. 이것도 UX5 모델이어서 이런 모양을 되는데 519만 단 보면 네. 약 93년 정도. 이 제품이 90년 정도. 90년도 좀 더 오래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모델 바로 전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달라진 부분은 외형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핸들 어플로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페달 4개고요. 소스테노토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소네트 페달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랜드 피아노에서 보시면 네, 네. 거의 뭐 전문 연주자분들도 평생에 쓸 일이 없다 예, 저도 할 잘 정도로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페달인데요. 소스테노토 페달은 내가 원하는 음을 누르고 페달을 밟은 다음에 떼면 그 음은 유지가 되고 이 음만 지금 그것만 페달이 걸리네요? 예. 오, 이러는 거 저 좀 처음 봐요. 누르고 페달을 밟아주면 그 음만 유지를 해요. 모델별로 이 소스테노토 페달이 적용된 시기는 좀 다르지만 3 사이즈 C3나 G3 그 모델 기준이라면 약 400만 단위 정도의 소스테노토 페달이 적용이 돼서 원래는 2페달로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야마가요? 근데 이제 3개가 되고 이렇게 예, 그렇죠. 많아진 거군요. 소스토네토 그거가 어쨌든 80년대부터 적용이 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예, 그렇죠. 저희는 정확하게 딱 구분을 뭐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피아노를 수입을 해보면서 그걸 경험으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410만 단위까지 3페달 된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390만 단위가 들어왔는데 390만 단위도 페달이 3가 있었네? 그런 아는 식으로 거예요. 하시는 거구나. 기능적으로 이게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쵸, 예. 최고급 피아노를 그냥 그런 소유하고 상징하는 싶은 느낌으로요? 어떤 그런 느낌으로는 소스테네토 이런 페달. 기능이 있으면 좋아하시죠. 깨끗하게 관리가 잘 깔끔한데요? 됐어요. 예. 네. 이것도 한 번도 이렇게 손대는 흔적이나 그런 건 없는 피아노고요. 이것도 U자인 편인 거죠? 해머가? 예, 이것도 한 번도 활링은 안 돼요. 대표님 이것만 보고도 이 피아노가 사용이 많이 됐다 안 됐다도 알 수 있나요? 이게 그럼요. 연주를 알 많이 수 있죠. 했거나 오늘 사용감이 많은 피아노들이 건반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네. 이제 아, 안에 흔들리는군요. 부싱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정도는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건 괜찮은 네. 편인가요?
괜찮게 되는 걸로. 이것도 그럼 조율이나 이런 걸로 안 흔들리게 잡을 수가 있어요? 조정으로 잘 가능해요. 흔들림이 아주 심하면 안에 건반 부싱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미세한 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통해서. 부싱이요? 네, 건반을 지지하고 있는 천재질로 된 안에 보시면 프론트 핀이라고 이 건반의 위치를 지지를 하고 있는 핀이 있거든요. 프론트 핀과 목재가 만약에 마찰이 된다고 그러면 스걱스걱 소리가 나거든요. 프론트 핀과 목재 사이에 들어가는 부싱이 있습니다. 사용감이 많아지면 마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교체를 해주는 거죠. 좀 습기가 많은 곳에서 보관된 피아노는 구리가 예. 시커먼색으로 죽습니다. 네,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고요. 진짜 이거 봐야 되겠구나. 어머나이트 피아노 이게 뒷판이 사운드보드 있는 건 아시죠? 몰라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판인 거 모르세요? 이거요? 네. 몰라요. 나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운드보드예요. 네네네. 이게 프루스로 이제 제조를 하는데요. 너무 건조하면 이게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균열이 갔다고 해서 잡음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향봉이라고 하거든요. 예. 향봉과 향판을 지금 본드로 접합을 해놨어요. 예. 그게 미세하게 떨어지면서 판이 진동하면서 잡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어쿠스틱 피아노는 절대적으로 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크랙이 가지 않도록. 아, 이게 금이 가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 크랙이 갈 때 무늬결을 타고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대각은 끝에서 끝까지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피아노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런 건 다 육안으로 보실 수 그럼요. 있겠네요. 네.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네.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접합한 부분이고요. 원래 제조할 때부터 접합을 한 겁니다. 사운드보드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고객분들이 피아노를 찾으실 때 이런 컬러들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네. 야마 하면 블랙이 최고입니다. 그냥 블랙이에요? 무조건? 화이트가 별로 인기 없나요? 화이트를 찾는 분도 가끔 계신데 그쵸. 거의 한 무조건 95% 이상은 블랙이에요? 블랙을 찾으세요. 오히려 이런 거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블랙보다는 분들 있어요? 판매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거는 보카시엠버가 아니죠. 네, 그렇네요. 네. 이게 안 되겠네요. 모델별로 약간씩 이렇게 적용된 구성들이 좀 다릅니다. 이게 소리에 영향을 주진 않죠? 보카시 앰버가 있고 없고. 예, 소리의 영향은 없어요. 그냥 그런 벌레 내구성. 방지. 그쵸, 벌레 예, 방지 그냥 예. 그런 거죠? 대신에 흑당 건반이 적용이 됐습니다. 오, 그렇네요. 흑당 건반. 이것도 고급 모델 아닌가요? 일단. 예, 고급 모델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쵸, 예. 슬립 방지 기능이 있죠. 네네. 더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이건 인조상하 건반을 적용을 했네요. 이건 다 플라스틱 건반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플라스틱인지 인조상한지? 약간 누런빛이 나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근데 플라스틱이면서도 약간 누런 약간 빛이 누런?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변색이 된 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은 천연상하를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인조로 상하 느낌을 낸 거죠. 이 인조 상하 건반은 네. 건반에 미세한 그 땅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땀구멍이요? 연주자가 연주를 하다 보면 예. 손에 땀이 나잖아요. 예. 그 땀을 흡수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어. 많이 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연주를 많이 하면 아. 많이 친 부분이 훨씬 더 누래져요. 여기가요? 근데 이 피아노는 네. 그렇게 많이 연주를 한 피아노가 아니라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따가 그랜드 피아노 보여드릴 텐데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확연하게 나요. 여기 노랗고 이게 네. 인조상하는 그렇단 말씀이시죠? 대표님 그럼 이거 인조상한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경험으로 안 하죠.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게 피아노 봐도 잘 모르겠는데 또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좋은 피아노가 뭐고 관리가 잘 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사일런트 피아노. 이 모델이 사일런트 모델인데요. 사일런트,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업라이트 모델 중에 야마 피아노로서는 가장 고가의 피아노 1,600만 원에 판매돼요. 사일런트가 장착이 되면 더 와. 비싸질 거예요. 전자적인 부분 예. 이런 게 있으면 예. 사일런트가 장착돼요. 예. 사일런트가 적용된 모델이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쿠스틱 기능으로도 쓸 수 있고 네. 헤드폰 기능 헤드폰으로도 쓸 수 있고. 가운데 페달을 일반적인 피아노는 네. 밟으면 머플러가 내려가잖아요. 네네. 이 피아노는 사일런트 피아노이기 때문에 머플러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페달을 밟아주면 사일런트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오. 가운데 페달을 밟으면 바가 움직여요. 바가 움직이면서 햄버가 턴을 타연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사일런트 피아노 검색하시면 이 동작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와, 어렵네요. 이건 그냥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마 걸로는 네. 일본에서만 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제니오하고 시그니아라고 하는 두 업체에서 그냥 이거를 설치를 할 수는 있긴 하죠. 할 수는 있는데 이 퀄리티가 안 나오죠. 그거는 금액대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제니오 설치하는 비용이 업라이트 같은 경우는 6만 원 한 초반대 정도 형성돼 있고요. 어차피 쓰다가 어차피 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정 사일런트는 네. 일본은 전기가 110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쓸 때는 아답터를 교체를 하든지 변압기를 쓰든지 한국 전기에 맞는 아답터를 네. 꽂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군요. 아. 사일런트 기능은 전자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USB 이렇게 연결해서 연주한 거 미디 연결도 가능하고 진짜 완전 전자로 피아노를 바꿀 수 있는 거네요. 온오프 이렇게 할 수 있고 레코드도 가능하고 리버브 걸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볼륨 조절도 되고 좋네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 말고는 대표님 이런 거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괜찮아요. 예. 예, 갈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무늬결이 네. 고든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크랙입니다. 지금은 크랙이요? 습해서
아, 크랙이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색깔로도 딱 보이네요, 이게. 예, 이게 겨울철 되면 이게 네. 벌어져요. 지금은 습해서 목재가 팽창해 있기 때문에 다물어져 있는 건데요. 갈라졌다가 네. 다시 붙게 되면 이렇게 단차가 딱 정확하게 잘 안 맞거든요. 너무 수리가 안 되죠. 아예 나무를 할 가야 수는 되니까. 있어요. 할 수는 아, 그래요? 있는데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업라이트에서는 게- 거의 안 한다고. 업라이트 안 해도 되네. 그랜드 피아노는 많이 합니다. 피디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요 정도 연도 이상은 써야 혹시 뭐 그런 뭐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신다면 90년대 제품 정도를 90년 구매를 하신다면 이상은 좀 사는 게 네, 오랫동안 좀 좋은 컨디션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오래 쓴다 하면 그래도 한 30년 이상 그럼요, 사용할 수 있는 30년은 거죠. 기본이죠.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는 네, 다 전혀 다른 악기예요. 아, 그래요? 같은 악기라고 할 수가 없을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저도 원래 피아노라고 하면 그랜드 피아노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개량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게. 그렇죠. 혹시 업라이트 피아노가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 직립형 피아노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립형 피아노. 네. 그래서 콘솔이다, 업라이트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콘솔형도 업라이트의 일종이에요. 네. 근데 일반형이냐 콘솔형이냐 이렇게 아.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분도 피아노 집에 있으세요? 아,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근데 사시면 그래도 그랜드 피아노 사시겠네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 화이트로는 만족이 또 잘 안 되고. 야,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다.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얼룩은 괜찮은 거예요? 네, 그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고 네. 갈라지는 검은색이 좀 이제 크랙이라 말씀이신 네, 거죠? 사운드 이런 건 보드가- 얼룩이고.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피아노를 한번 보여달라고. 어우, 근데 업라이트 피아노는 보통 몇 킬로 정도 돼요? 이런 거는? 약간 250kg 정도. 현아 몇 년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보통 80년대 피아노 같은 경우는 거의 교체 쪽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교체를 하면 한 10년은 훨씬 더 오래 쓰죠. 한, 그- 한 30년? 30년. 오. 사운드보드 이거는 뭐 이건 아까처럼 그런 게 없죠? 네, 네. 없네요. 이게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기왕이면 없는 게 없는 걸 사는 게 맞겠네요. 아까 딱 봐도 없네요. 그것도 단차일 가능성도 있어요. 음. 목재가 오래되면 변형이 오거든요. 균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층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뭐 다 본드 자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본드 자국 네, 문제 전혀 없죠?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문제 없고. 이 제품이 UX300인데 네. 우리가 시중에서 3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피아노가 UX3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델. UX3. UX3의 후속 모델. 그러니까 UX3, UX30BL, UX30A, 그 다음에 UX300. UX3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100단위가 마지막 모델이네요. 자, 아까 저기도 그렇고. 일본은 쉬는 시간이 정확해요. 아, 그래서 여기에 45분이라고 15분 쉬나?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브레이크 타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Y, 오, Y네, 5S. 이거는. 네. 이거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유원 모델보다는 액션 구성에서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누가 같아요. 좋은 거구나. 예. 양어페의 전설의 피아노예요. 진짜 레전드. 제일 좋은 거란 말씀이시죠? 업라이트 중에서는? 이 피아노가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유통됐어야 2대에서 3대 정도 있고 엄청난 그 중에 모델이네요. 한 대를 제가 했거든요.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분당에 계신 고급 저택에 사시는 분이 와. 제주도에서 손자가 한 번씩 왔을 때 치라고 한 번씩 치라고 이걸 사신 거예요? 와, 엄청나구나. 와. 분장 장식이나 이런 거 그렇네요. 300 모델에는 이게 없었죠. 이런 것도 있고, 없었던 거 같아요. 외형부터 차별화를 둔 거죠. 이야, 최고가의 업라이트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피아노 모델이고. 업라이트 피아노는 이 케이스 안에 소리가 갇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스피커 형식으로 이렇게 뚫어놨죠. 예. 여기로 연주자한테 이거 괜찮나요, 이런 거? 그건 다시 보스하면 됩니다. 되죠. 아. 네. 직접적으로 소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오,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도 워낙 보기 어려운 피아노예요. 정말. 오. 정말 여기가 물량이 많아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지 네. 웬만한 업체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150만 단위면 약 한 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UX300인데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이런 외관 두께가 네. 훨씬 더 두껍죠. 그렇네요. 시킨 거예요. 그렇네요. 네. 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좋은 피아노잖아요. UX500이. 네. 근데 저거는 상태가 좀 더 좋지만 이거보다는 안 좋은 피아노긴 하잖아요. 그래도 중고를 살 때는 그러면 이게 훨씬 상태가 비싸죠. 더 좋은 걸 사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가요? 보수 작업을 거치면 네. 그 차이를 알 수도 없어요. 거의 그러면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게 상태가 훨씬 더 좋다고 하셨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걸 사는 게 나을 수. 저 개인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쵸. 저는 저걸 사죠. 네. 얘는 거품이 좀 많이 이런 정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그쵸? 이게 뭐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고 그쵸. 이런 게 아닌가? 경험으로 하는 뭐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피아노를 접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그냥 네. 해보시면서 배우시게 되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 야. 이 점심 식사를 해도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진짜 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대표님도 굉장히 좀 힘을 또 많이 쓰셨는데. 점심 저희 맛있게 또 먹고 그랜드 피아노 마지막으로 한번 좀 또 보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기해요. 아 유튜브 이런 거요? 점심을 먹고 이동해서 그랜드 피아노 보러 다시 또 왔습니다. 야 여기도 엄청 큰 곳에 있네요. 그랜드 피아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인조상하고는 아 그렇네요. 노랗네요.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좀 하얗고. 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도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피아노는 네. G3 모델 496만 그러면은 91년 정도 돼요. 야마 그랜드 피아노에 중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아노가 네. G 시리즈가 있고 C 시리즈가 있어요. G 시리즈는 야마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를 생산을 할 때 G 시리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랜드 피아노의 첫 글자를 따서 G 모델을 그래서 G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 제품은 1991년 91년도. 제품입니다. G 모델은 1995년도까지만 생산을 했어요. 이후는 단종을 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부품들도 많고 볼 것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G 모델은 건반이 전부 다 플라스틱 건반입니다. 인조상하나 특단 건반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C 모델은 그럼 다 인조 상하라고 보면 될까요, 건반이? 3페달로 바뀌면서 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3페달 네, 바뀌어서. 인조상하 한국에서는 그러면 C 모델을 훨씬 더 많이 찾으시나요? C 모델 선호도가 높죠. 그리고 같은 연식, 같은 컨디션이라고 하면 네. G 모델하고 C 모델하고 가격 네. 차이가 약 한 150 정도. 오. 이 피아노는 엄청나네요. 네. 약간 좀 습한 곳에 보관돼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야, 푸석푸석해서 그런가요, 이런 게? 네, 해머에 좀 습기를 좀 먹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교체를 할 수는 할 수는 있는 거죠. 보통은 너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잭이 이 너클을 밀어 올리거든요. 예. 타건을 할 때 사용감이 많아지면 많이 찌부러져요. 지금 이 정도면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해머나 이런 거 성형을 해놓으면 사용감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중간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끝과 비교를 해보면 이 피아노가 얼마만큼 많이 쓴 피아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이 시리즈는 머플러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머플러 기능. 네네네. 원라이트 피아노 가운데 페달 기능이죠. 모든 G 모델에 있는 건 아니고 80년대 후반부터 95년 단종될 때까지 이 머플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주자들은 요즘에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의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 머플러 펠트 피아노라고 하죠. 예, 이 기능을 조금 그랜드 피아노에 이 기능이 있는 걸 근데 잘 모르세요. 몽환적인 소리를 낼 때 좀 쓰는 이걸 머플러. 액션 넣어서 연주를 해보면 피아노 조율을 하려면 힘이 좀 좋아야 되겠는데요? 되게 힘쓸 일이 많으실 것 같다. 를 당기면 예. 이런 느낌. 업라이트 피아노의 가운데 페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C 모델과 G 모델이 가장 근본적으로 소리에서 차이를 내는 부분은 지금 언더펠트가 녹색이죠. C 모델에 비해서 해머 재질이 부드럽습니다. 더 부드럽기 때문에 예. 소리도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거고요. G 모델이요? 예, 그리고 C 모델은 빨간색 언더펠트를 예, 써요. 예. 그렇게 해서 더 화려하고 더 강한 소리를 냅니다. 음색이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달라요. G랑 네. C랑. 현이랑 이런 거는 네. 액션 상태에 비해서는 튜닝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해요. 걸 보고 딱 느껴보셨어요? 깨끗하잖아요. 그냥 외관이 딱 눈으로 그냥 봤을 때. 뭐 외관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 뭐 부식 상태나 이런 거 없는지, 그리고 현 색깔도 깨끗한지. 근데 조금씩 부식된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 연식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Y자 후형 프레임이잖아요. C 모델은 G 모델보다 Y자 프레임을 훨씬 더 일찍 적용을 했어요. 근데 예전 모델은 왼쪽 축이 네. 이 축이 없습니다. C 모델이 이 Y자 프레임을 먼저 적용을 해서 생산을 했고, 나중에 G 모델이 이 Y자 프레임을 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생산을 했죠. 아무래도 피아노의 성능의 차이는 크게 느낄 수는 없지만 축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이 현의 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주는 그런 견고함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랜드 피아노는 사운드보드를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봐요. 이 위에서는 이 프레임 아래쪽으로는 크랙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위에서는 그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밑에서도 합니다. 깨끗한 네. 편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깨끗해 보입니다. 한국으로 가져가서 네. 외관부터 해서 이제 다시 광택 작업 전부 다 작업을 새로 하고 광택은 해야 되고요. 저기 저희 이제 열려있는 게 저희가 볼 피아노라고 합니다. 이거는 C3네요. C 모델이네요. 2001년식 정도. 2001년식. G 모델이 야마 그랜드 피아노 처음에 생산을 시작할 때 G 모델로 시작을 해서 67년도에 야마 그 뮤직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콘서바토리 모델이 C 모델로 생산을 시작하죠. 그래서 콘서바토리의 첫 글자를 따서 네. C 모델이 탄생을 한 겁니다. 67년도부터 G 모델하고 같이 생산을 하다가 95년도에 G 모델이 단종을 하고, 그 이후에 C 모델은 계속 생산을 하면서 지금은 CX 시리즈로 CX 나오고 있죠. C 모델이나 CX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GC1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C 모델보다는 한 단계 아래 등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3 ST 모델이 있어요. 스튜디오 모델. 일반 이런 C3보다는 한 등급 낮은 등급의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관 상태가 예.
좀 깔끔하지는 그쵸? 못했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봐도 좀 먼지가 좀 막. 네. 한국에 가져가면 네. 리빌트를 해야 돼요. 다- 전부 다 튜닝핀도 다 교체하고 이런 펠트도 다 새로 장착하고. 이런 리빌트를 하면은 네. 이제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완수되기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나 날짜가 걸리세요? 편이 안정되는 시간까지 하면 몇 개월의 시간까지 또 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시간은 사운드보드에 크랙이 없는 선에서 네. 그러니까 튜닝핀하고 네. 현만 장착을 한다. 그런 작업만은 이틀 정도? 이틀 정도면 이건 한 300km 정도 들어간다고 350kg. 350. 사용감이 많으면 이렇게 건반이 많이 흔들립니다. 오, 이건 진짜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아까에 비해서.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 끈이 이렇게 많이 닳았죠. 네네.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이런 것들은 사용감이 좀 많이 있는 피아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근데 사실 색칠을 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색칠을 그쵸? 하죠. 네. 연주하면서 이렇게 마모가 되는 거예요. 오토플레이? Yes. 자동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네요. 오토플레이 이런 거는 곡을 넣어 놓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전에는 그 플로피 디스크 혹시 아세요? 옛날에 그 디스켓 이거요? 네. 예. 대부분 그걸로 돼 있는 경우들이 좀 아직도요? 많아요. 네. 미디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컨트롤을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곡도 그런데 넣으실 수.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일본 야후 사이트나 이런 쪽에 들어가 보면 네. 지금도 그 디스켓을 팝니다. 플로피 내가 디스크. 원하는 곡을 담겨져 있는 디스크. 그리고 내가 연주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와. 그걸 또 그대로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오, 그냥 게임 팩 사듯 사면 되는군요. 와. 보시면 네. 투 페달. 그런데요. 소스테너 투 페달이 빠진 거죠. 오래된 거 맞네요. 400만 단위 때 야. 정도부터 네. 3페달로 생산합니다. 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C 모델이지만 네. 건반은 플라스틱 건반입니다. 대표님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나무들이 이게 좀 뭐 이렇게 피아노 성능에 얼룩이 영향을 좀- 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이게 괜찮아요? 약간 얼룩이 좀 있거든요. 그 습기의 네, 그런 것 같아요. 영향인데 이게 아주 없이 그냥 깨끗한 피아노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예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된 피아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사운드보드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된 피아노들은 네. 조금씩은 이렇게 얼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피아노는 건조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아니요. 습도가 적정 좀 있는 게 습도가 좋- 있어요. 45%에서 60%. 아, 그걸 그냥 유지해 주는 네. 건가요? 그래서 댐프 체이스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이거를 습도를 유지해 주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쵸. 네. 댐프 체이스라고 해서 자동 습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세팅을 해서 물을 충전을 해주면 습하면 제습을 해주고 건조하면 가습을 해주고 좋네요. 그 시스템이 그거는-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이제 피아노에 부착을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가격 135만 원. 이동형으로 또 나와 있는데 네. 이동형은 약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200 좀 넘어가겠네요. 뱀프 체이서라는 걸로 관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근데 좀 이제 방지할 수 피아노 있다고 밑에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네. 이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또 습기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커버라고 해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버가 아, 있어요. 검은색 커버. 예, 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피아노 공간 안에서 습도가 유지되도록 전체 커버를 덮어줘야 됩니다.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피아노는 오래 쓰려면은. 그럼 이 정도는 좀 그래도 피아노가 괜찮은 상태. 이 연식에 비해서는 연식에 상당히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아티스트 모델이거든요. 아티스트 에디션 모델인데 아티스트 에디션 모델보다 상위 모델이 예. 이제 S 모델이 있어요. 수제품 S3죠. 아, C3가 아니고 S3. 네. 아티스트 모델 사고 싶다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나요? 그 정도는 흔하지 없죠. 않기 때문에 그쵸? 한국에서 있는 줄도 잘 몰라요. 그쵸? 네. 아티스트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또 따로 있네요. 한정판으로 생산을 해서 와, 한정판. 특이한 피아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용감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건반 움직임을 많이 이 흔들리는데? 정도면 부싱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부싱 교체. 네, 중음과 네. 이 중앙이랑 부분을 비교를 좀 해보시면 더 가라앉았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 타원형으로 변하게 돼요. 옆에서 보셨을 때 안에도 이 정도면 깨끗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부싱을 교체를 이 빨간 녹- 부싱, 빨간 부싱. 아, 보이세요? 여기 안에 뭐예요? 부싱. 이게 이게 마모가 부싱이구나. 돼서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싱이 마모가 돼서 이거 녹색 이건 뭐예요? 크로스 펀칭. 크로스 펀칭이요? 네. 크로스 펀치는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면 압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찌그러지네요. 딱딱해지면 네. 이것도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네. 좋은 터치를 얻어낼 수 있죠. 이게 너무 굳어지면 네. 터치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쿠션감이 있는 굳지 않은 이 크로스 펀치를 갈아줘야 된다는 어. 거죠. 세상에 완벽한 중고는 없어요. 완벽한 중고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근데 고객님들이 완벽한 중고를 수입을 하는 업체를 찾는데 그것보다는 정직하게 피아노를 만들어내는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져와서 잘 좀 네, 좋게 잘 미흡한 만들. 부분을 정직하게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음. 나는 좋은 피아노만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310만 단위니까 오래된 피아노. 페달. 이런 피아노들이 네. 이 정도 제조 번호가 한국인 연습실 같은데 좀 많이 들어가는 번호들이 아, 좀 이런 게 네. 이 300만 가성비가 좀 괜찮거든요. 아, 가성비로 좀 구매를 하실 때 이 정도 번호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님 보통 이런 거 보러 오시면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다 보시는 편이세요? 그쵸. 보러 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신데요? 와 진짜 야, 야마에서 이런 오 지금 최고 뭐 줄이면 약하게 이게 어쿠스틱인데 이게 스피커가 없는 거죠? 네, 그 연습 되는 거예요. 그냥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벨로시티가 세져요. 아 그래요? 스피커로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네요? 저희가 그쵸 스피커 볼륨 키우듯이 그 느낌은 아니고요. 뒤쪽 보시면 미디 인아웃이 있어서 그렇네요. 네. 인 쪽에 네. 신호를 주면 네 노트북으로 아마 컨트롤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디로 만약에 예. 작곡한 거 이런 것도 미디 예, 파일 넣으면 예. 재생시킬 수 있고요? 그게 될 거예요. 미디 연결도 되네요 CD가 아닙니다. CD가 CD 아니에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네 플로피 디스크 와 디스크를 여기 넣어서 이렇게 재생시킬 수도 있고 중고 제품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제 이게 괜찮은 게 있고 저게 나쁜 게 있고 막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런 지식이 많으시고 또 기술이 있으셔서 앉아서 다시 뭐 리빌드도 하고 교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네요. 디지털 피아노만 치다가 이번에 그 스트리트 피아노라는 콘텐츠를 하면서 여러 곳에 어쿠스틱 피아노들 그랜드 피아노를 좀 칠 기회가 지금 생기고 많이 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아노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쿠스틱 피아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고 한국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는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오늘 대표님 덕분에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야마하 피아노 모델들도 많이 보게 됐고 설명들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고 피아노를 구매하시게 되거나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려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피아노 관련 지식들도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그럼 저희가 피아노를 일단 다 본 거죠? 예, 예. 예,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네. 정말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피아노들도 많이 그거 진짜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완벽한 중고를 찾아다니시는 고객님들을 정말 많이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세상에 완벽한 중고는 없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최대한 정직하게 좋은 피아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피아노를 선별을 해보시면 좋은 피아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고 피아노를 사시든지 어쿠스틱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사시는 과정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또 좋은 피아노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피아노 진짜 많네. 근데 나는 언제쯤 그랜드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바로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콜드십의 콘텐츠 제작을 후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